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 사살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발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성격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만약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곽정군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이제 공개된 그 증언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건데 청광재 대변인께서도 그나마 저희보다는 김 여사를 조금 더 아시려나요? 글쎄 이런 식의 녹취를 들으면 만약 권력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면 조금 두렵긴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김 여사를 잘 알았더라면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겠죠. 네,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잘 모르고요. 그러나 이분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또는 네. 다양한 녹취 등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스타일의 분이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성격. 같아요. 굉장히 네. 뭐 직설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남성적인 터프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거 뭐 예. 전 국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다 일십했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뭐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런 그 증언까지 다른 사람들 통해서 입 전해졌던 거잖아요. 예. 흔히 백엔릿 통사라고 하죠. 부부 사이에 뭐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남편이 부인 얘기 듣게 되니까 뭐 그런 것이 감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격앙되는 계기는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엔릿 송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부인이 자꾸 얘기하면 네. 남편도 뭐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이라든가 뭐 배신감을 더 확장하게 되는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성격이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를 보면 이게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일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참는 성격이 아닌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그 YTN 기자하고의 통화 내용 그 녹취를 지금 예. 틀어준 이유도 그냥 단순하게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그 갈등 이것이 그냥 어느 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 김 여사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삶의 이력 가운데 소위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의 부인으로 살아오면서 권력을 갖다가 등에 업은 사람으로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검찰이 나를 수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검찰은 우리가 권력 쥐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기어. 니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조사해. 네. 그런데 언론사 기자인 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공천 개입이나 당무 개입이나 또는 뭐 인사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배우자로 있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권력에 취해서 검찰은 다 우리 남편 말 들어. 그리고 남편 아니더라도 나도 다이렉트로 검찰들 수많게 한동훈 통과 오이 이런 거요? 그렇죠. 한동훈 네. 전 대표랑도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 카톡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곧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말들이 쉽게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복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어 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없어요. 권력의 맛을 보거나 예. 권력 최소한 주변부에 있어야지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예. 그런 점에서 21년 11월이면 대통령 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 직전에 자신의 어떤 이력서와 관련된 허위 예. 이력과 관련돼서 취재를 온 YTN 기자에게 복수 얘기를 한 것은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검찰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어떤 망상, 권력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의 단면을 보여준 거고 예. 이게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기함할 여러 가지 그런 뭐 금거부기를 받고 뭐 5,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아도 아무 예.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예. 지금 공개된 것으로 국민들이 절에서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하고 또는 죽여버려야지 이런 말까지 결국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만든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내부적인 한탄 또는 추리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추론이 맞으려면은 이렇게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거를 깊이 새겨 들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게 맞는 건데, 제가 지금 인터뷰를 김 여사 다시 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표현이 되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인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이 아니라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표현이 돼.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비극은 예. 김건희 씨의 저 워딩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정치 결사체, 정치 세력은요 절대로 가족이 주요 의사결정권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위치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실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되게 보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독점적 위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말 우회지는 베갯머리 송사라고 말씀하셨듯이 일을 안 해도 저녁 때 들어가면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다소 실력 없고 아부 잘하고 저렇게 뇌물 주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계속 하다 보면 조직이 썩고 그 같이 했던 동지들이 균열되고 이완되고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밀어줘서 법무부 장관도 시켜줬고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로 자기 정치,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고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섭섭했고 그 섭섭함을 가속화시킨 촉매자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배신감이 다른 야당 지도자들보다 몇십 배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분을 못 이기고 저렇게 데리고 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저는 단언컨대 한 번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여러 사람의 앞에 두고 한동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걸 왜 그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뭐 했던 활동 본인이 SNS에 정리를 하기도 했고, 또 하나 김대만 전 행정관의 녹취도 그 즈음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영상이랑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의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억해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그때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됐을 때 저것도 좀 의문점인데, 유진이 이거를 그 읽고 답장을 안 한 걸 가지고 상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곤란해지고 그게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뭐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요. 그렇게 뭐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뭐 지침을 받을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상당히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돼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읽심 논란, 문자 읽심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적 평가를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뭐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지침을 받아서 누군가에 설명하는 그런 것처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악연이 단순히 2024년, 2025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조금 균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검찰의 생리를 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한 좀 서운함이 쌓여 있었고 특히 이제 총선 때 이른바 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대한 어떤 처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하게 되면서 문자 일심 논란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마 좀 영리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를 복귀해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었고 상당히 용산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가졌을 어떤 적개심이나 불안감은 상당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럼 정 과장님, 지금 김 여사를 넣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적개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어때요?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나와서 한 발언 지난 월요일에 이야기하다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누가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위증의 죄를 물으면서까지 거짓말, 그러니까 없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아주 격앙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은 전 뭐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했을 것 같다. 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또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나를 넘어서 다음 정권 만드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공격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겠다라는 자기 정치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불편했을 가능성. 그래서 아마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었던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김지호 대변인은 저런 얘기를 다른 곳에서 했을 거라고도 추정을 했어요. 박 교수 그 부분은 어때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날 술을 엄청 마셨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술이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이 격앙될 수가 있죠. 술 때문에 이게 일이 커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말이 편해지죠. 특히나 본인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말에 제한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눈치를 원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술까지 먹고 그럼 마음에 있는 그런 앙금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뭐 과거의 대선 캠프 때도 고성이 뭐 매일 오갔다 그런 얘기들 저 당시에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또 술자리가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진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왜 한동훈까지 체포하려고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그 의문점이 풀린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10월 국군의 날 때
한동훈 잡아와서 총으로 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불씨는 단순하게 그냥 그 업무적인 소위 우리가 흔히 당청 갈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결국은 연관이 된 거고 그 감정적인 연관의 고리로서 김건희 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이 갖다가 결국은 감정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것이 갈마들면서 결국은 야당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인사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한동훈 대표까지도 체포하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까지 이어진 것은 이런 계엄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방식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것에 많이 의존하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말하면 계엄령을 포고령을 내리는 이런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오랫동안 김 여사의 공적 신분으로서의 어떤 그 처신 이 부분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공적 신분인 대통령으로서 어떤 감정 조절의 문제 그리고 부인과의 어떤 그 부인으로부터 전해지는 얘기를 끊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술 먹고 본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감정과 소위 말하면 국정을 갖다가 섞은 것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서 계엄 포고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공적 관리를 받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했던 그것은 술과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의 이런 소위 백엔잎 송사라고 하는 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만 설명드리고 김주호 대표 아까 저 국구대 날 영상 보셨죠? 그게 그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명, 5명 건너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죠. 그러니까 한 5명 지근거리에서 저 행사를 끝내고 나서 그날 저녁 8시쯤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로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다시 뒤집을 방법이 요원했고 여기에 뭐 한동훈 전 대표까지 대표가 돼서 거꾸로 그냥 대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면초가였다. 그러면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야 되나 도저히 수가 안 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내란이나 계엄뿐이 없었는데 그러면 내란을 같이 할 동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술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의중을 조금씩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순종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포섭을 했고 그게 점점점 추려져서 계엄 3인방이라고 할 수는 그 계엄 사령관들까지 같이 모여서 관저까지 불러서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게 그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준 이후에 친밀감과 함께 계란말이까지 해주면서 그런 내란의 어떠한 그 결사체로서 다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술자리가 활용이 됐다. 그렇죠. 아니 삼성 장군하고 대통령하고 술 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군인들이 저런 불법 개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자꾸 동조하고 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점 젖어들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결론적으로는 다 저렇게 내란군으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